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4,28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부터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과 종목들 한 큐에 정리하고 또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올리온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SK증권 경인지점 이재규 차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투자의 눈에서 많은 인사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럼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반도체 대장주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현재 삼성전자 5% 넘게 급등하며 12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현재 3% 넘게 상승하면서 67만 1,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월 8일에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외국인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반도체 대장주 계속해서 올 하반기부터 계속 담아야 된다. 2026년에는 AI 반도체 사이클에 올라타야 됩니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어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는 그럼 대장주들 계속해서 보유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비중을 늘려볼까요? 일단 뭐 평균 단가가 낮으신 분들은 이제 이거를 뭐 팔고 싶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좀 비교적 최근에 사신 분들, 평단이 좀 높으신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감당이 안 된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두 기업 다 신고가 탈환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제 연말 외국인 기관 이런 매수세 영향도 있고, 이제 바로 새해가 되자마자 워낙 지금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대주주 양도세도 끝났으니까 다시 이제 큰 손들이 조금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반도체는 이제 뭐 반등 모멘텀이 강화되는 국면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모리 수요 강세, 그리고 AI 서버향 이런 반도체 성장 모멘텀, 뭐 HBM 수급 가격 사실 달라진 게 없죠. 계속해서 좋은 얘기만 나오고 있어서 이런 기관 외국인 그리고 개인들 매수세까지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다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제 오늘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사실 이렇게 가파른 상승, 뭐 내 계좌 안에서 가파른 상승 좋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올해를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꼭 급하게 가면 또 체하는 순간도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평단이 낮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을 하시고, 평단이 높으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슈팅이 왔을 때 약간 분할 매도를 하시고, 지금 계좌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다 매도를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슈팅하는 날 분할 매도하시고, 조금 눌림이나 음봉이나 또 AI 버블론이 나오면서 뭔가 하락의 이슈가 있을 때 그때 한번 매수를 하시면서, 지금은 계속해서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고 분할 매수를 하면서 일단 이 사이클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비중 관리 전략 유효하다. 매수 가격에 따라서 조금 전략이 다르겠지만 이렇게 슈팅이 나왔을 때는 일부 수익을 조금 실현하는 전략도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자료를 보니까 SK증권이 목표 주가가 정말 시원시원하네요. 무려 SK하이닉스를 100만 원으로 제시했고 뭐 삼성전자를 17만 원으로 제시했는데, 일단 반도체 대장주들 상승 랠리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반도체 대장주들이 잘 가니까 그동안 소부장주들은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오늘 그야말로 한 번에 또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HBM 온디바이스 AI 너나 할 것 없이 뭐 삼성전자 향, SK하이닉스 향 너나 할 것 없이 다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요. HBM 대표 장비주인 한미 반도체가 또 급등하고 있고요. 4거래일 연속 제주 반도체 지금 뭐 온디바이스 AI 대장주로 떠올랐죠. 역시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재규 차장님, 네. HBM과 온디바이스 AI 사이에서 소부장주들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둬야 될지, 그리고 오늘 보니까 원익 IPS나 유진테크 같은 뭐 삼성전자 향 관련 종목들도 오늘 10% 넘게 급등하고 있어요. 우리 차장님이라면 소부장주 일단 살지, 그리고 만약에 산다면 어느 쪽을 좀 공략할지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HBM과 관련돼서도 말씀해 주신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STI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올라오고 있고,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오늘 제주 반도체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노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탄력적인 모습들이 나오면서 자금이 좀 빠르게 순환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은 뭐냐면, 모든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관점이
관점보다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그런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결국에는 실적으로 좀 증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삼성전자 쪽에 대한 매출을 가지고 있는 원익 IPS라든지 관련되어서 뭐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마이크론이 연간 단위를 우리가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00억 달러 정도를 매년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캐파를 계속해서 점유율 자체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어느 정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하단부에 있는 벤더들 위주로 좀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속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빠르겠죠. 하지만 시점 자체는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여전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모아가는 전략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더 늦게 본격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보유하시고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조금씩 이제 나눠서 매매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그래도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이클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엔 사이클 산업이라고 볼 수가 없죠. 우리가 8월 달과 작년 8월 달과 9월 달에 예상을 했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금 11월 달, 12월 달 넘으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는 2026년도에도 우리나라 시장에선 메인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상승 사이클 안에서는 반도체 대장주 위주로 먼저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일부 비중은 소부장주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를 주도하는 반도체가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올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더 커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1월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 증시에 정말 긍정적인 이벤트가 많은데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LS증권에서 올해 주목해야 할 주요 이벤트 탑 10을 뽑았습니다. 일단 기대감이 가장 높은 CS2026 관련 자동차, 로봇, 자율주행 오늘도 강하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1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 저희가 연말 특집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함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도 주목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들어봤었는데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 여부 결정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 한중 정상회담 소식에 또 관련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잠시 후 마지막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에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혜림 대표님, 어떤 일정과 섹터에 또 주목하고 계실까요? 왠지 대표님이 일단 1번은 반도체일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맨날 하는 말이 똑같아가지고 일단 1월 달에 지금 강한 섹터와 종목들이 결국엔 올 한 해의 주도주이기 때문에 1월에 네. 시장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4분기 연간 실적 발표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우리의 초점이 이제 반도체나 IT 기업의 실적 가이던스, 그래서 주도주를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런 기대치와 실제 EPS 간의 이런 괴리율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번 달은 실적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CES가 개최가 됩니다. 또 CES에서 또 한 번의 트렌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 로봇 이런 쪽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금리와 정책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연준의 금리나 이런 스탠스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주목을 하면서 우리가 금리 변곡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키워드는 이런 AI, 반도체, 전력, 에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금리 인하가 지속되는 환경에서 제약바이오, 로봇, 2차 전지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좋지만 또 이 좋은 시장 안에서 이렇게 잘 가는 섹터가 있고 또 뒤처지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방만 안 난다면 저는 충분히 올해 상반기까지도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조금 빠진다. 그럼 오늘은 반도체를 약간 매도를 하고 제약바이오를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박자만 잘 맞춰서 매매를 한다면 작년과 크게 포트폴리오 변화는 크게 없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투톱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이재규 차장님의 의견도 네. 궁금해요. 어떤 섹터, 어떤 일정에 좀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랑 헬스케어 컨퍼런스랑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CES도 좀 봐야 되는데 네.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변동성이 꽤나 나온 상태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본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이벤트로는 이거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만 연속성을 보일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트렌드는 여전히 AI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고 있는 반도체 쪽이라든지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이어진지를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가 이제 뭐 내년 하반기, 올해 하반기 때 뭐 스페이스X IPO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들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한알령 해제와 관련돼서 화장품이라든지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1월 달만 놓고 본다면 28일 날 있을 FOMC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도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작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트렌드 자체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보시면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좋거든요. 지금 작년 연말 같은 경우도 조선과 방산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줬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실적 베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큰 트렌드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쪽에 대한 반도체 모멘텀 그리고 한 가지는 트럼프가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선 쪽이라든지 그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군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부분 다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부분 다 좋은 상황에서 FOMC에서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코멘트라든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양국 간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위험자산 쪽에 대한 회피 현상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잔고가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작년에 삼성전자가 125%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온 것은 맞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자산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현금 비중은 항상 조금씩은 마련해 두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FOMC에서도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조금 저희가 더 자세하게 CS와 관련돼서 많은 분이 고민하실 게 이미 주가에 좀 기대감이 반영된 만큼 CS가 열리기 이전에 좀 수익을 챙겨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관련주 내에서 HL만도가 장중에 10% 넘게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재규 차장님, 반도체와 CS 관련주가 오늘장에서 팽팽하게 수급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익을 한번 챙겨야 될지 고민이 되는 시점인데 CS 관련 종목들 다음 주까지 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좀 시원하게 고민 해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정답을 알면 좋겠는데 일단 저는 이 CES라는 것이 어쨌든 한 해 동안의 트렌드를 많이 나타내 주죠. 한 해라기보다는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에 모멘텀을 많이 받아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성장성이 부각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눌림을 좀 기다려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크게 몰려가거나 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크게 몰려가거나 라고 한다면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됐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재료가 소멸이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뭐 화면에 보니까 HL만도가 떠 있기 때문에 HL만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자면 이 HL만도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지금 3조가 좀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지난 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 2조 8천억 정도 되니까 오늘 주가가 좀 올라와서 이제 3조 정도가 되는 것 같네요. 3조라는 시가총액을 고려해보면 HL만도라는 종목 기준으로는 주가 상승의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이제 주가 자체가 올라오는 속도 자체가 빨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것은 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끌고 가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CES에서 이번에 뭐 모빌리티라든지 이번에 뭐 양자 쪽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피지컬 AI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습니다. 자율주행과 그리고 이 로봇 쪽 같은 경우는 기술이 겹치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HL 만도 같은 경우도 자동차 쪽에서 로봇 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향후에는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들도 자동차 부품 쪽에서 이제 로봇 쪽으로 많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규모가 큰 기업을 본다면 CES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유효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래도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이제 CS 2026이 개막을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기업은 853개사가 참가를 한다고 하는데요. CS를 전후로 해서 앞으로 관련 종목들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CS 관련 종목들이 오늘 오르다 보니까 스페이스X 관련주인 스피어와 HVM 등 관련 종목들이 장중에 상한가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윤혜린 대표님,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오늘 막 움직이길래 뭔가 새로운 이슈가 나왔나 해서 봤더니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거나 뭔가 큰 호재가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주가가 반응한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스페이스X 관련 종목도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은 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테마주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닌데 우주항공은 26년에 충분히 계속해서 부각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로봇주가 과거에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반짝 테마로 부각을 받았었던 것처럼 저는 지금의 우주항공이 약간 비슷한 위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의 이런 대형 상장 이슈로 인해서 이러한 기대감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세가 나오는 편이긴 한데 특수 합금 공급 그리고 이런 우주 부품 수의 기대감이 충분히 올해 내내는 연결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은 분명 이 우주항공 섹터가 사실 방산과 비교를 해본다면 방산은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고공행진을 하다가 지금 다시 좀 조정을 거치다가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다시 또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아직 우주항공 쪽은 우리가 실적을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기대감만으로 상승을 하는 섹터입니다. 다만 집중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섹터와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조금 이제 조정이 왔을 때, 눌림이 왔을 때 싼 가격에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급하게 슈팅이 나온 만큼 다시 한번 조정과 눌림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6년에 우주항공 테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주항공주는 2026년에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할 섹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좀 종목별로 각계전투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눈에 띄는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셀트리온이 현재도 11%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20만 원 선에 단숨에 돌파해 줬는데요. 일라이릴리와 미국 공장 인수를 마무리 지었고요. 또 미국 CMO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호평이 나오면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재규 차장님, 네. 지금 외국인이 특히나 셀트리온을 엄청나게 매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셀트리온이 여러 번 수급 특징주로 언급이 되면서 이제 좀 턴어라운드 하는 것 같다. 그동안 횡보세를 좀 보였잖아요. 제약 바이오 섹터의 올해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선호하시는 기업인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렇게 바이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죠. 근데 이제 오늘 셀트리온이 어떻게 보면 2024년도 하반기 이후부터 만들어졌었던 그런 고점을 이제 돌파를 다시 한번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는 시세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가 셀트리온이라고 한다면 원래는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가 인하를 진행을 하고 중간에 중간에 유통 단계를 많이 줄이게 된다면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의약품을 만들고 있는 다른 빅파마들보다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기업들이 좀 더 유리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추가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라이 릴리의 공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공장을 인수하면서 거기서 이제 CDMO 사업을 영위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인수를 하면서 일라이 릴리 측에서 또 물량을 줬다라는 겁니다.
CDMO라는 것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물량을 이제 생산을 해주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모멘텀과 그리고 CDMO, CMO라고도 보셔도 좋고요. CMO보다 CDMO 같은 경우가 수익성이 좀 더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시밀러와 CDMO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동시에 받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서두에 반도체 말씀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 AI라는 트렌드 한 가지와 트럼프가 중국을 규제한다라는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정책적인 모멘텀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내용이 뭐죠? 트럼프가 중국을 규제한다라는 거죠. 글로벌 시장에서 CDMO 쪽에 대한 많은 캐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중국의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 기업을 이제 많이 규제하면서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그의 연장선상에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은 11%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갑니다, 바로 더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셀트리온이 작년에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인공이 될지 여부는 좀 봐야겠지만 상당 부분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셀트리온의 유의미한 상승 랠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셀트리온이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는 반면에 지금 중소형 제약바이오주들은 종목별로 엇갈린 장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그 기대감을 안고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반면에 코롱 티슈즈는 유상증자 루머로 장중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최근에 또 날씨가 밖에 너무 추워지다 보니까 영하권 날씨를 보이다 보니까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형 제약 바이오주, 아까 전에 반도체와 함께 또 제약 바이오주도 봐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대표님은 바이오 안에서 어떤 모멘텀에 좀 집중하고 계실까요? 제약바이오 저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키트 저도 장 안 좋을 때 테마를 기대했는데 또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수급이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반짝하는 수급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한 방을 노리는 것보다는 여전히 탄탄한 기업들을 골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투자도 이제 좀 개인 투자자들도 워낙 스마트해져서 그런지 누구에게나 다른 정말 많은 기업에게나 수익을 주는 게 아니라 주는 기업에게나 주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기업을 잘 선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임상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발표하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중항체 플랫폼 등으로 이런 글로벌 제약사와 후속 미팅, 기술 협력, 논의 이런 모멘텀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가 반도체가 감으로써 지금 조금 쉬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락과 조정의 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코스닥 상위, 시총 상위, 그리고 제약바이오 중에서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ABL 바이오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요. 지금 사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차라리 우리가 좀 이런 중소형주를 보기보다는 저는 이런 강력한 대장을 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ABL 바이오 다시 중점적으로 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일라이릴리가 다시 한번 셀트리온을 살린 것처럼 이 비만 당뇨 모멘텀은 여전히 올해에도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D&D 파마텍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와 D&D 파마텍 특징 기업으로 언급해 주셨고요. 일단 시총이 좀 큰 위주로, 대장주 위주로 바라보자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다음은 한한형 해제 관련 종목들이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트레이딩 유효할지 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중국을 찾는 일정이어서 어떤 협력 방안이 논의될지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화장품주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섹터를 어디로 보고 계실까요? 제가 화장품도 좋아하고 엔터도 좋아하는데 화장품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보니까 또 한국 화장품 같은 테마주가 올라가는 거를 보고, 화장품은 우리가 이제 가장 대장인 APR을 좀 추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지지가 되는, 어느 선에서 지지가 되는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본격적으로 받쳐줄 때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반면에 엔터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말에도 보니까 이제 BTS가 다시 컴백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BTX 블랙핑크 컴백에 이어서 엑소와 빅베이 활동, 이런 굵직굵직한 이제 이런 IP들이 좀 다시 한번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4대 기획사와 그리고 디어유의 이런 합산 매출액을 따졌을 때 매출이 7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원으로 예상이 돼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서 모멘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는 트레이딩도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구간을 지나서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엔터주 전반에 조금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화장품보다는 엔터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고 단기 트레이딩도 좋고 중장기 투자도 좋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화장품 쪽보다는 엔터 쪽에 한 표를 던져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지지부진했던 조방원 중에서 방산 쪽이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어서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 수출 계약을 기점으로 해서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진 모습입니다. 이제 1월부터는 4분기 실적 발표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재규 차장님, 네. 방산 기업들이 4분기 어닝 시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탑픽주가 네. 방산에 있어서 같이 엮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방산주는 작년에도 어쨌든 실적 베이스로 반등이 나왔고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겠죠. 하지만 뭐 실적 시즌에서 주인공이 되기에는 살짝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도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반도체만 못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납기가 수주를 받고 납기를 하는 그 시점 자체를 따져본다면 올해 4분기부터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실적부터 올해 1, 2,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방산 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CES,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돼서 제약바이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야기 나눴었던 한한령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근에 몰려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방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우주항공도 살짝 엮여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부각되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고려해 보면 오히려 하반 경직은 더 탄탄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방산 쪽을 조금 속도는 느리더라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대장주로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재규 차장님의 탑픽주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이어서 윤혜림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위치상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반도체 테크윈 가져왔고요. 테크윈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하이닉스양 실적이 좀 늦게 반영이 돼서 좀 이쪽 부분이 안 좋았었는데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큐브 프로버 잘 납품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시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도체가 이렇게 갈 수 있을 때 충분히 힘을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6만 원까지의 매물대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이 시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단기 목표 주가 6만 원으로 바라보고 손절가는 4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테크윙 오늘의 탑픽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세 한번 기대해 보면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